오늘 국무회의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담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한일 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군은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하였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km로 탐지하였으며 추가적인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에서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집과 오만함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타살되었습니다. 절박한 마음에서 비록 될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로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투쟁해 주십시오. 네, 9월 10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조금 전에 이제 영상으로도 저희가 봤지만요. 오늘 신임 장관들이 참석한 국무회의가 열렸잖아요. 그 얘기는 이따 자리에 들어가서 좀 해보더라도 근데 회의 장소가 아주 독특했다고요? 네, 오늘 이례적으로 이 두 번째로 국무회의를 현장에서 열었는데 네. 장소가 한국기술과학연구원이었습니다. 아, 키스트. 네, 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입니다. 네. 네, 일단은 그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한 건데 네. 이 공교롭게도 조 장관의 딸 관련 인턴 관련 의혹이 그렇죠. 불거진 네. 장소기도 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호반장, 어제 미국 동부 해안에서요. 우리 선원들이 탑승한 자동차 운반선이 뒤집히는 그런 사고가 있었잖아요. 어제 저희도 간단히 그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전원이 구조됐다는 희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 글로비스 소속 골든 레이호였는데요. 네. 마지막까지 4명이 갇혀 있다는 소식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예. 약 41시간 만에 4명이 모두 구조가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로써 이 배에 타고 있던 선원 24명이 네. 모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얘기 들으니까 구조 작업 자체가 아주 드라마 같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어가서 얘기를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조국 법무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검찰 개혁 과제를 수행할 별도 조직, 정확한 명칭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인데요. 를 만들어서 현직 차장검사를 투입했습니다. 어제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검찰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해석이 되고요. 민주당도 연일 검찰 개혁을 강조하면서 특히 피의사실 유출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취임 이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별도의 입장을 낸 건 없지만 오늘 최근 대검 간부들과 있었던 그런 식사 자리에서의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죠.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건 부패한 것과 같다. 나는 헌법주의자다. 이런 발언이었고요. 아무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상황은 뭐 어제도 그랬지만요. 오늘도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일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조는 굳건해 보입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문 대통령의 독선을 막기 위해서 모든 세력의 연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국민연대 결성을 제안했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연대 앞에 뭐가 좀 길게 붙어요. 이제 간단히 말해서는 그때 국민연대를 만들자고 얘기를 했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추석 전날인 12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다만 다른 야당의 움직임은 약간 결이 다른데 일단 민주평화당과 대한정치 쪽은 조국 장관 임명을 비판하면서도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표대결로 갔을 때 약간 그 한국당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정의당은 이미 조국 장관에 대해서 적격 의견을 낸 상태입니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야당의 입장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대학 실험실에서 3주 정도 실험을 하고 의공학 관련 논문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이 일단 제기가 됐죠. 오늘 인터넷 실검에 하루 종일 올라 있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입장을 냈습니다. 실험실 부탁했을 뿐이고 실험실에 관한 부탁을 했을 뿐이고
아이에 대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양 반장 발제 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보도에는요.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따른 정치권 공방과 오늘 국무회의 상황부터 짚어보고요. 검찰의 조국 의혹 수사와 패스트트랙 수사 속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의 대화 제의와 발사체 발사 등 외교안보 소식도 다루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신임 법무장관이 오늘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 참석 전에 현충원을 참배할 때는 다시 한번 검찰 개혁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보수 야당에서는 조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면서 야권 연대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조 장관 임명 후폭풍 소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든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여러분, 우리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농담이 아니고요. 네, 8년 전 나눴던 이 대화 어제부로 현실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각종 의혹의 정점에 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검찰개혁 밑그림을 그린 당사자가 개혁을 완수하도록 하겠다는 의중이 담긴 결정입니다. 조 장관은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5분 남짓한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을 총 9번 강조했습니다.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의 적절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라는 대목이 눈에 띄는데요.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기소되고 또 조 장관 본인도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인 만큼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신경전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물론 조 장관은 수사에 개입할 생각이 없다라고 했지만 조 장관이 인사권을 가진 만큼 검찰 내부에선 보복 인사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는 모양새입니다. 자, 취임 이튿날인 오늘 조 장관은 현충원을 찾아서 다시 한번 검찰 개혁을 말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법무부 혁신과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는 국무위원으로서 첫 데뷔 무대,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자, 공교롭게도 오늘 회의 장소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였습니다. 자, 키스트는 조 장관 딸의 인턴 증명 관련 의혹이 제기된 곳인데요. 부산대 의전원 자기소개서에서는 이 키스트에서 3주간 인턴을 했다라고 기재했지만 정작 출입 기록에는 3일간만 오간 것으로 되어 있어서 스펙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키스트 연구원에게서 정경심 교수의 부탁으로 인턴십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후에 형사 절차 통해서 어떤 과정인지 아마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로서는 좀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회의 시간을 조금 남기고 문 대통령은 회의실 옆에 마련된 차담회장에서 국무위원들과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요. 조 장관은 차담장이 아닌 회의실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나누던 박능우 장관이 함께 가기를 권유했는데 손사래를 치며 사양했습니다. 자, 차담은 그렇게 조 장관 없이 진행이 됐고요. 곧이어서 국무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담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한일 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을 혁신하고 제조 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길입니다. 정치권의 후폭풍 정말 거셉니다. 우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 명예에 따라 민주당은 후보자에 대한 철통 방어를 해야 했다면서 야당이 정쟁과 분풀이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야권에선 연대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범야권이 참여하는 국민연대를 제안했고 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매주 토요일 조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을 들겠다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려면 결국 자유민주 가치 아래 모든 세력이 함께 일어서야 합니다. 이에 저는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합니다.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요. 문 대통령님 아직도 변호사십니까? 법 위에 규범이 있고 규범 위에 도덕이 있습니다.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 배우자들을 참석시킬 수 없을 정도로 문재인 정부는 도덕성에 씻을 수 없는 흠집을 남겼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는 회견 후에 손학규 대표를 이렇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비공개로 회동을 가졌는데요. 황 대표는 조국 파면의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정당이 함께 힘을 합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바른미래당은 이미 국정조사 또 해임 건의안 제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했고요. 또 오늘 바른미래당 회의장엔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었습니다. 유승민 의원인데요.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국민의 저항권으로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 등등 아주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공평, 공정, 특권, 기득권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지금 정상인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되길래 저런 범죄 피의자를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으면서 그런 말들을 국민 앞에 내뱉을 수 있느냐. 하지만 오늘 누가 뭐래도 가장 화제의 인물은 단연 이 사람입니다. 오전 10시쯤 검은색 옷을 입고 국회 본관 계단 앞에 호련히 등장한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저는 이것 하나는 우리가 꼭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소속 이원주 의원 보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사망했다 이렇게 검정색 플랜카드를 걸고 옷도 이 상복을 연상케 하는 검은색을 입었습니다. 이원주 의원은 이번 사태로 문재인 정권을 떠받치는 86 운동권 세력의 민낯이 드러났다면서 대통령의 아집과 오만함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타살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때가 오전 10시 반쯤, 그러니까 각 당이 지도부 회의를 마치고 나오던 시점이었는데요. 정태욱 의원을 비롯한 몇몇 한국당 의원들이 이 의원의 삭발식을 지켜본 뒤 어깨를 두들기면서 위로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전 이렇게 정리합니다. 조국 법무장관 국무회의 대비, 야권 조국 파면 국민연대입니다. 네, 조국 법무장관 임명 이후에 야당의 투쟁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요. 이제 일부 야당은 총론은 동의하면서도 또 강론에서는 이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자, 오늘 국무회의가 열렸고 어제 이제 취임한 장관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정치권 공방으로 넘어가 보죠. 최 반장. 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전 서울 성북구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 케이스트를 찾아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청와대가 아닌 외부 현장에서 국무회의를 여는 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 오늘이 두 번째인데요. 지난 2월 이 3.1절 100주년 의미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진행한 적이 있었고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한 사안이지만 아까 제 신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조국 장관 자녀 의혹과 관련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또 관심을 모았는데
일단 청와대의 설명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쪽이죠. 네, 이 키스트는 최근 조국 장관 딸의 이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된 인턴십 증명서가 허위로 발급이 됐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곳인데요. 의전원 자기소개서에는 3주 동안 이곳에서 인턴을 했다며 증명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출입 기록은 3일 뿐이어서 소위 스펙 부풀리기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현재 검찰은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부탁으로 증명서를 발급했다라는 키스트 연구원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청와대는 오늘 이 국무회의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응을 해서 국내 연구기관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키스트를 선택을 했고 이미 오래전에 결정된 자리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조 장관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요. 오늘 국무회의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비상한 각오, 의지를 담아서 키스트에서 열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한일 관계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다라고도 했습니다. 또 이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불확실성 확대, 나아가 국제 분업 구조의 변화까지도 대비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정부가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서 지원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위원회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기업 간 협력 모델 정착과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할 것입니다. 한시법으로 소재 부품에만 적용되는 현행법을 장비까지 확장하고 상시법으로 정면 개편하여 법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네, 한편 오늘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국 장관, 어제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상당히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었는데 오늘은 회의장에서 만난 국무위원들 또 청와대 참모진들과 웃으면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다만 이 회의 시작 직전에 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차담장에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짧게 있었는데 조 장관은 차담회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회의실에서 남아서 대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조 장관은 첫 국무회의 소감이 어떠냐라는 질문에도 이 손사래만 치고 답을 따로 하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오늘 문 대통령과 대화를 직접 나누는 모습은 카메라에 포착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이제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면요. 여당인 민주당은 조 장관에게 개혁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반면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은 조 장관 파면을 주장하는 그런 기류가 있고 또 일부 야당은 야권 연대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일단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요. 보수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국정조사, 특검을 거론하는 것과 관련해서 본질은 정쟁이며 그보다 못한 분풀이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명에 따라 조국 장관에 대한 철통 방어를 자임해야 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이 검찰을 향해서는 윤석열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확고히 신뢰하듯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 명령을 명심하라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하루도 지나지 않은 장관의 무엇을 평가하여 해임 건의안을 만지작거립니까? 자신들의 고소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의 와중에 무엇이 못 미루어서 벌써부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운운합니까? 야당이 이성과 합리의 무대로 돌아오길 기대합니다. 결국 국민의 눈으로 보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냐 정쟁이냐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은 대답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검찰의 정치냐 검찰 개혁이냐입니다. 자, 한국당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을 강요죄로 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 조 장관이 이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4일에 아내 정경심 교수의 전화로 최성해 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받아서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라는 주장인데요. 황교안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대통령의 독선과 폭주를 막아내기 위해 야권과 제야 그리고 시민단체가 모여서 국민연대를 결성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실제로 이 회견 직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그리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찾아가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만난 뒤에 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결국 이제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조국 파면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 뜻을 같이 하는
제 정당이 함께 힘을 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님, 오늘 손 대표님께서는 집회를 토요일마다 하시겠다고 하는데 촛불 집회를 한국당도 함께 하실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예, 자세한 내용들은 앞으로 진행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진전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이나 국정조사 같은 방향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하셨나요? 이제 잠시 뵙고 큰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그런 논의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에도 나선 모양새입니다. 지도부가 오늘 신촌과 왕십리 등 서울의 지하철역 인근에서 조장관 사퇴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고요. 또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날 때까지 전국 각지에서 1인 시위, 또 순회연설, 대국민 보고대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런 야당의 반발 관련해서요. 오늘 가장 관심을 모았던 사안 중에 하나는 역시 이제 무소속 이현주 의원의 삭발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죠. 그림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저렇게 이 상복을 입고 저렇게 삭발식을 진행을 한 건데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망했다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저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솟구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절박한 마음에 삭발을 하기로 했다. 라면서 상복을 저렇게 입고 삭발식을 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이현주 의원 이번 사태로 문재인 정권을 떠받치는 386 세대 운동권의 민낯이 드러났다면서 민주화 훈장을 앞세워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나와 다르면 부수고 망가뜨리는 파시즘 독재를 행하고 있다 이렇게 독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고 반장. 이현주 의원의 삭발식에 대해서요.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리게 나오고 있죠. 네, 먼저 지난 이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에 직접 삭발을 했었던 한국당 박대출 의원 응원을 보냈습니다. 본인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인데요. 격하게 응원한다. 국민과 전쟁하자는 정권 조국열차로 파국열차를 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삭발 1호라는 해시태그를 달기도 했고요. 자, 홍준표 전 대표는 얼마나 아름다운 삭발이냐라고 칭찬을 했는데 본론은 따로 있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이현주 의원의 결기 반만 닮았으면 좋겠다. 조국 대전에 참패하고도 침묵하고 쇼에만 여념없는 그 모습은 참으로 보기가 딱하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한국당을 겨냥했습니다. 예, 반대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상복을 입고 삭발식을 진행한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이 삭발은 이게 본인 입으로 한 얘기는 아니고 SNS 댓글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 삭발은 국회의원이 하지 말아야 할 3대 쇼 중에 하나다. 그 3대 쇼는 의원직 사퇴, 삭발, 단식 이렇게 세 가지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퇴한 의원이 없고 머리는 또 계속 자라고 굶어 죽은 의원,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군요. 네, 아까 신 반장도 얘기했지만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장외로 지금 나갈 채비를 갖추고 있고 실제로 장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회가 정상화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자,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데 아무튼 정치권 상황은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조국 국무회의 첫 참석. 야권 조국 파면 연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법무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모펀드와 사학재단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투자회사 대표와 조 장관 동생의 전 부인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조국 장관은 가족 수사에 대해서는 보고도 지시하지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패스트트랙 사건도 신속하고 또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걸로 보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검찰의 사정 한파가 입법부 그리고 행정부에 동시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된 수사에는 속도 그리고 강도가 더해지고 있고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발당한 국회의원들도 검찰이 수사하기로 하면서 정치권의 운명도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당초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 중이었죠. 관련된 18개 사건 모두 서울 남부지검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자, 14건은 의견 없음을 그리고 4건은 불기소 의견을 달았는데요. 자, 이 불기소 의견은 단 4건 살펴보면
한국당이 민주당 의원 등을 고소한 2가지 사건, 그리고 국회 사무총장이 고발된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이 사건입니다. 확인을 하고 나가세요. 확인을 하고. 아니 일정은 이게 더 중요하죠. 아니 이미자 아니 본인 됐습니다. 상대방이 저희로 아니 그래 하실 말씀 하셔도 이제 주장이 됐으니까 답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주장이 됐으니까 답변을 드릴 거예요. 정말 결혼도 포기하면서 오늘 이곳까지 온 어떻게 보면 올드 믿습니다. 못난 이미자 이용 같은 사람은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그렇게 조롱하고. 자, 이미자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성추행 그리고 이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었는데요. 수사를 해보니까 이를 포함해서 이 4개 사건은 기소가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나머지 사건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되는데 경찰은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 98명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현재까지 한국당 의원 단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죠.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그동안 수사가 지지부진했다, 속도감 있게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 배우자를 기소하는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눈치 보지 않고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야당 국회의원들 출석 거부할 명분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 나오는데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내가 책임지겠다, 동료 의원들을 안심시키며 호언장담을 합니다. 이 모든 패스트트랙 관련된 것은 제가 그 책임의 중심에 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로서 모든 것을 지휘 지시했습니다. 따라서 저 하나만 조사하면 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나 원내대표,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나갈 기세인데요. 다만 이 같은 조건을 내겁니다. 이 패스트트랙 수사는 반드시 불법 사보임부터 먼저 수사하는 것이 맞다. 불법 사보임과 관련된 문희상 의장 등 관계자 먼저 소환 조사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을 부르고 나를 불러라. 자, 이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조국 장관을 둘러싼 수사, 이 표창장 위조 의혹에서 소위 조국 펀드 수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피 이모 대표와 투자회사인 웰스 C&T 최모 대표에 대해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 자, 오늘은요, 최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웰스 C&T는 조국 장관 일가가 투자한 14억 원 대부분을 투자를 받은 그 업체죠. 자, 조 장관 줄곧 해당 업체를 전혀 몰랐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족 펀드가 웰스 C&T에 투자하고 난 직후에 소위 대통령께서 이 정부에서 스마트 시티 사업, 스마트 가로등 사업을 발표를 하죠. 이 웰스 C&T가 그 가로등 사업을 하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투자를 한 게 아닌가라고 저희들이 전혀 알지 못한 일입니다. 아까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애초에 웰스 C&T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 검증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은 또 조 장관의 남동생의 전 부인, 그러니까 조 장관의 전 재수 씨죠. 이 재수 씨인 조모 씨의 집도 오늘 압수수색했는데요. 조 씨는 남편과의 위장 이혼과 그리고 위장 소송을 통해 빚을 탕감받았다는 의혹, 그리고 조 장관이 고위공직자 다주택 논란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넘겼다라는 의혹 등이 야권에서 제기가 된 바 있죠. 조 씨는 관련한 의혹에 대해 호소문을 내고 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이렇게 강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앞서 조 장관은 동생의 전 부인이긴 하지만 이 자신으로 인해 여러 피해를 입고 있다며 미안하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죠. 저희 전 재수 씨에 대해서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저희 집안에 시집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이혼 후에 또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또 전재수 씨도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저희 전재수 씨 지금도 미안합니다. 제가 돈이 더 있으면 더 도와주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어김없이 제기되는 주장들이 있죠. 바로 위증인데요. 자, 딸의 의전원 입시를 앞두고 출생일을 2월에서 9월로 바꾼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 조 장관, 입시와는 무관하다. 그리고 본래 태어난 달로 바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당시 이 아버지가 출생 신고를 했다라고 밝혔는데 당시 한국당 이 기본 증명서에 출생 신고를 한 사람이 적혀 있으니 이걸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밤늦게 자료를 받아본 한국당 의원들 이 엉뚱한 증명서를 냈다며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서류가 아니고
그냥 조국 가족 쭉 있는 왜 이걸 지금 냈느냐. 낮에 이런 일이 났으면 다 뒤집어지고 하니까 이제는 도저히 발급받을 수 없는 시간까지 와서 이거를 낸 겁니다. 이렇게 국회를 모욕하는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이거를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자, 후보자. 이런 왜 이럽니까? 아까 이게 자료라고 준 거예요? 자, 이 자료 한국당 곽상도 주광덕 의원이 조국 장관의 기본 증명서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공개가 됐는데 딸의 출생 신고인은 부, 그러니까 이 조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조 장관이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 장관은 당시 선친이 한 게 맞고 당시 사정은 잘 모르지만 부로 신고했을 수도 있고 또 행정착오일 수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 본격화, 여야 정치권의 운명도 검찰로입니다. 네, 조국 장관이 어제 취임식을 가졌고요. 사실상 오늘부터가 공식 이제 일정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당초 이제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과 관련한 방향, 또 관련한 인사를 이르면 오늘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 공식 발표는 없었고요. 다만 검찰 개혁과 관련한 원포인트 인사가 오늘 있었죠. 예, 일단 취임사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었죠. 이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등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라고 했던 만큼 말씀하신 대로 이른 시일 내에 검찰 인사 단행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조국 장관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 검사가 법무부에 파견돼서 앞으로 검찰 개혁 추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장 검사는 박상기 전 장관 정책부 장관을 지냈었는데 정부의 어떤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한 이해가 깊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법무부로 출근을 했고 오후 업무 보고 때에도 배석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조국 장관은 오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에 법무부 일반직 직원들과 오찬을 가진 뒤에 청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네, 조국 장관 취임 직후인 어제 저녁 7시에 첫 간부회의를 또 주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업무 추진 방향을 제시하면서 법무부 혁신, 검찰 개혁, 또 공정한 법 질서 확립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서 실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또 가족을 둘러싼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보고받거나 검찰총장을 지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고요. 수사는 공정하게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 법무부가 전했습니다. 네, 검찰이 이제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검찰의 수사 속도는 계속해서 그동안 이제 좀 빨랐잖아요. 계속해서 그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검찰은 앞서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데 이어서요. 이번에는 사모펀드 또 사학재단 쪽으로 수사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오늘 전방위 압수수색이 추가로 진행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피 이를 설립할 때 자금을 댄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현대기아차 협력업체인 익성의 이모 대표를 불러서 어젯밤 늦게까지 코링크와의 관계 등을 조사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익성은 코링크 사모펀드의 1호 투자 기업입니다. 코링크는 이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모 씨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앞서 이 조 씨와 함께 출국했다가 귀국한 익성의 이모 부사장도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익성 경영진을 상대로 코링크 PE와의 관계와 이 자금 흐름, 조 장관 오촌 조카의 관계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검찰은 또 이 코링크 PE의 2호 투자 기업이자 조 장관 가족이 14억 원을 출자한 사모펀드가 투자한 그 웰스 CNT 최모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코링크가 투자한 23억 원 중 20여억 원을 다시 코링크가 회수해갔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최 대표와 조 장관 오촌 조카와의 통화 녹취록도 검찰은 지금 확보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최 대표와 함께 코링크 이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 진행되는 만큼 이들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관련한 추가 조사 나설 방침입니다. 네, 검찰이 조국 장관 동생의 전처, 그러니까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이제 전 재수씨인데요. 그 압수수색을 오늘 벌이는데 그 범위 안에 포함이 됐죠. 그렇습니다. 전 재수씨라고 하면 사실상 사법적으로는 남남이긴 하지만, 그렇죠. 예, 네. 일단은 조 장관이 취임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사실상의 친인척에 대한 강제 수사를 시작을 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조모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이 조 씨는 조 장관의 남동생과 위장 이혼, 위장 소송 등을 통해서 사학재단 채무 변제를 회피했다 이런 의혹, 또 조국 장관 가족과 위장으로 부동산 매매를 했다 이런 의혹을 지금 받아오고 있죠. 특히 항공사 직원입니다. 현직 직원인데 이 지난달 근무차 출국을 하려다 김해공항에서 제지를 당해서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예. 본인이 출국 금지됐던 사실을 그때서야 이제 확인을 한 일도 있었죠. 앞서 이 전 재수씨인 조 씨가 입장문을 냈었는데 나와 아이의 사생활이 공개돼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위장 이혼 등등 이런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최 반장이 입법부와 행정부라고 그랬나요? 사정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언론들은 검찰 정국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 왜냐하면 이제 조국 장관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또 한 축으로 검찰이 이제 패스트트랙 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죠. 국회 고소고발 사건을 경찰로부터 오늘 넘겨받았고요.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소환 조사를 그동안 거부해온 야권에서도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도 벌써부터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전국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을 빚으면서 각종 고소 고발전이 이루어졌고요. 이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 109명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경찰은 국회의원 98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는데 한국당 의원이 59명, 민주당 의원이 35명, 정의당이 3명, 바른미래당이 1명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당 의원들은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고요. 특히 이 31명은 3회 이상 불응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급 수사기관인 검찰이 직접 나서면서 한국당도 더 이상 버티기 전략만 구사하긴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열린 한국당 회의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됐습니다. 불법 사보임과 관련된 문희상 의장 등 관계자 먼저 소환 조사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에는 이 모든 패스트트랙 관련된 것은 제가 그 책임의 중심에 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로서 모든 것을 지휘 지시했습니다. 따라서 저 하나만 조사하면 됩니다. 이 불법 사보임에 대한 조사가 마쳐지면 제가 직접 조사받겠습니다. 네, 이번 수사는 사실상 내년 총선을 앞둔 현역 의원들의 거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혐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형법상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지만 한국당은 이 대부분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죠. 자, 선진화법을 위반하면 5년에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중형이 선고가 될 수 있는데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서 내년 총선 출마도 불투명해지는 셈이고요. 결국 검찰이 하반기 전국을 좌우할 칼자루를 쥐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큰 구조를 보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수사, 또 한국당 입장에서는 패스트트랙 수사가 향후 전국의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대검 간부들에게요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아무래도 정치적인 사건을 많이 수사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 검찰에 따르면 어제였죠. 대검찰청 청사 구내식당에서 간부들과 윤 총장이 점심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나는 정치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검사가 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건 부패한 것 같다. 이 중립성을 지키면서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라고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과거 인사청문회 때도 윤 총장은 여러 번 정치권에 입문 제의를 받았지만 자신은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며 거절한 바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총선 인재 영입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다라고 양정철 원장은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 총선에 그렇습니다. 저는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자, 아울러 윤 총장은 이 자신에 대해 일각에서 검찰주의자라고 평가하는 데 대해서는 나는 헌법주의자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윤 총장이 이 조직 우선주의에 빠져서 조국 장관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일종의 제동을 걸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라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나는 헌법 정신에 따라 공정성 그리고 균형성에 입각해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어제 회의 말미에 저희가 속보로 전했던 내용인데요. 조국 장관 딸의 고등학교 시절 생활기록부 유출 사건 관련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잖아요. 한영 외고 관계자가 이를 출력해서요. 동료 교사들과 돌려본 사실이 확인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한영외고 교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한 데 이어서 다른 동료 직원 2명을 더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A씨는 당시 생기부를 출력해서 다른 교사 2명과 둘러봤다라고 하는데요. 또 A씨는 조 씨의 부정입학 의혹이 불거지고 학교로 문의가 많이 와서 이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열람을 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경찰은 이들은 피의자로 입건하지는 않았고요. 필요한 경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서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지난 1일 국회에서 공익제보라면서 조 씨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했었는데 경찰은 수사가 필요하다면 주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조국 장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그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 오늘도 이제 압수수색이 많이 진행이 됐고요. 내일 가족 사모펀드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상당히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얘기했던 대로 아무튼 패스트트랙 수사 앞으로 빨라질 것 같으니까요. 좀 최 반장이 잘 좀 체크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사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나경원 패스트트랙 문 의장부터 소환하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장남 김모 씨가 미국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서울대 의대의 한 연구실 인턴으로 참여하고 이 과정에서 발표한 연구과제의 제1저자로 기재됐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그건 논문이 아니라 포스터라면서 물타기성 허위 보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죠.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슬하에 일남일녀를 두고 있죠. 장남은 지금 미국 예일대 화학과에 재학 중인데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그러니까 2014년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 연구실의 인턴으로 일했다는 겁니다. 자, 당시 참여했던 이 연구 제목 이겁니다. 광전용 정맥파와 심탄 동도를 활용한 심박 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이게 도대체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타당성에 대한 연구 외에는 한국말인데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구에서 나 원내대표 아들 다른 대학원생 2명과 함께 제1저자로 이렇게 이름을 올렸다는 거죠. 제1저자라는 말 이번 조국 장관 정국에서 어떤 의미, 어떤 느낌 충분히 다 이해하셨을 텐데요. 연구 기여도가 그만큼 높았다는 거죠. 자, 서울대 의대 이 윤 교수, 이 나 원내대표 아들 김 씨가 참여한 연구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연구였고 실제로 김 씨가 이 연구를 주도적으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겠지만 자, 조국 장관 논란 이후에 이런 상황에 지금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아닙니까? 지금도 보시면은 포털 이 실시간 검색어에 이렇게 1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 나경원 원내대표 반박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에 입장문을 내고요. 우리 아이는 논문을 작성한 바가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앞서 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그 연구 조국 장관의 딸처럼 학술지에 실린 의학 논문이 아니라 학술 회의 때 발표된 포스터, 발표문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논문과 이 포스터는 조금 의미가 다르긴 하죠. 그러면서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를 최우등 성적으로 졸업을 했다라면서 이렇게 이 졸업장까지 공개를 한 겁니다. 누구와는 다르다 이런 얘기처럼 들립니다. 자, 하지만 논란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추가 설명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과학경시대회에 나가고 그리고 나서 포스터를 작성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전부 다 저희 아이가 실험하고 저희 아이가 작성한 것입니다. 저희 아이는 미국 고등학교를 최우등 졸업했습니다. 아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아이가 실력과 상관없이 대학을 간 것처럼 보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죠. 자식 문제로 또 소갈이하는 한국당 의원이 있죠. 장제원 의원.
이 아들 장용준 씨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그 상황을 찍은 CCTV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난 7일 새벽에 이 서울 마포 광흥창역 부근인데요. 자, 보시면은 저기 지금 오토바이 한 대가 뭐 보통 속도로 저렇게 달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흰색 차량 아주 쉥 하고 뒤따라가죠. 뭐 워낙 빨라서 차 형체도 잘 안 잡힙니다. 자,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저 뒤쫓아가는 차량 속도 시속 100km 정도 였다고 뭐 평가가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 장면, 이 화면 밖을 벗어나서 한 200m 더 가서 추돌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장제원 의원 아들 사건 관련 이 일부 언론 보도에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뭐 아들 장용준 씨 대신 내가 운전했다 이렇게 자수했던 그 남성 알고 보니 뭐 장제원 의원실과 관계된 사람이었다라는 보도, 또 이 장용준 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라고 했다는 보도, 또 장 의원 부인이 피해자에게 사건을 덮어달라면서 합의를 종용했다는 보도, 모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한 거죠. 자, 이런 보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나서겠다고도 한 건데, 특히 그 의원실 관계자 개입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 대해서는 특히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저희 의원실 관계자를 제 아들 대신 운전을 했다고 시킬 그토록 나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신혜원 반장 발제에서 조국 장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권 반발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아스팔트 분위기 전해드리죠. 더 뜨겁습니다. 아스팔트 투쟁의 그 특성상 원색적이고 격렬한 반응이 더 난무하죠. 특히나 오늘로 석 달째 천막농성, 청와대 주변에서 천막농성 중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자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전광훈 목사, 자, 그리고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까지 정말 뭐 총력 대응 결의했습니다. 자, 분위기 달구는 데는 뭐 주옥순 대표만한 사람은 없죠. 이렇게요. 문재인을 탄핵하자! 문재인을 탄핵하자! 조국이를 탑단하라! 탑단하라! 자, 전광훈 목사 뭐 최근에 신문 광고를 통해서 예고한 대로 오는 10월 3일 개천절 4.19 혁명 때 4.19식으로 청와대 진격작전 펼치자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액션 플랜까지 밝혔습니다. 유튜브 방송 잘 지켜보다가 점거에 나서라 하면 일시에 뭐 방송국, 뭐 군대, 뭐 군부대, 경찰서 점거하라는 겁니다. 글쎄요, 이 내용만 보면 이건 내란 선동 느낌인데 말이죠. 들어보시죠. 언론사, KBS, MBC 모든 언론사를 점거하라 하면 모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일시에 들어서 점거하시고, 그 다음에 또 검찰, 경찰, 군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서 그들이 반대 입장에 나오면 바로 그것도 일시에 우리는 점령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10월 4일, 그러니까 10월 3일 광화문 탄핵 대열에 동참하겠다 선언한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제는 제야가 힘을 합쳐서 국민 탄핵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10월 3일 광화문에서 모입시다. 우리도 100만이 모여서 문재인 아웃을 외쳐봅시다. 자, 홍 전 대표 전광훈 목사하고 함께 손을 잡는 일은 없겠죠. 예,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네, 뭐 날짜는 10월 3일로 같지만 뭐 같은 행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요, 아까 이제 장제원 의원의 아들 이제 장용준 씨 이제 음주운전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장제원 의원과 같은 당이죠,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장제원 의원 사퇴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면은 아무튼 조국 법무장관 사퇴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국민께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장제원 의원의 사퇴를 권유하는 그런 글인가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얘기고요. 신상진 의원이 그 신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죠. 위원장이죠. 저희 한번 강재영의 톡소는 정치에서 한번 인터뷰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장용준 씨 관련해서는 그 대신 운전했다고 한 그 사람이 있잖아요. 관련해서 장용준 씨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은 아는 형이라고 그랬다는 거죠. 예, 아는 형님. 네, 그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자꾸 왜 그래요? 아까도. 예.
자, 그렇고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얘기는요. 네티즌들의 의혹 제기로 먼저 이 논란이 불거졌던 그런 사안이고요. 일단 요약하자면은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 씨가 미국 세인트폴 고교 맞죠? 재학 중에 서울대 의대 윤영진 교수 논문의 제일 저자로 등재가 됐고 이 논문을 예일대 입학에 활용했다. 이게 이제 네티즌들이 제기한 의혹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나 원내대표의 설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논문이 아니다. 포스터에 불과하다 이런 설명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또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일부 네티즌이 예일대 측에 관련 의혹이 담긴 메일을 보냈다. 이런 소식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내용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티즌들이 문제 삼은 건 이 김 씨가 고교 1학년 재학 중에 미국에서 열린 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 공학 컨퍼런스에 소개했던 공학 발표문 이 포스터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발표문에 1저자로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네티즌들은 이게 논문이라고 지적을 했던 거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논문이 아닌 포스터다라고 반박을 한 거죠. 자, 어쨌든 이 포스터에 김 씨는 서울대 의대 대학원 김모 연구원 등과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동 저자 중에서 고교생은 김 씨가 유일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의혹을 제기했던 겁니다. 윤영진 교수가 오늘 노컷뉴스인가요? 인터뷰에서 김 씨가 과학경진대회에 참여하고 싶은데 이를 위한 연구를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나경원 의원, 그러니까 평소 친분이 있던 나 의원의 부탁을 받았다. 이런 사실을 밝혔죠. 네,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들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여름방학 동안 실험을 할 곳이 없어서 실험실 사용을 윤 교수에게 부탁드린 적이 있다라면서 학술 논문을 쓰기 위한 게 아니라 지역 고교생 과학경진대회에 참여하는 실험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윤 교수 역시도 이 비교적 간단한 실험 연구였고 실제 김 군이 스스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수행하면서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실제 김 씨는 이후 이 연구 결과를 이듬해 3월 미국 뉴햄프셔 지역 과학경진대회에 출품을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이후에 포스터 발표까지 하게 됐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조국 법무장관이 민주당 금태섭 의원에게 임명 당일 어제 전화를 걸어서 열심히 하겠다, 도와달라라는 말을 했다는데 여기에 좀 사연이 있죠, 재반장. 네, 이 조국 장관은 임명되기 하루 전인 지난 8일 밤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여한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감사의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태섭 의원에게는 보내지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일각에서는 일부러 그런 것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불거진 바 있는데 이 금 의원이 청문회 때 민주당 소속임에도 거의 유일하게 조 장관에게 질타를 했던 탓에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였죠. 네, 어쨌든 전화를 했으니까 그런 우려는 불식됐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네요. 양 반장. 예, 그렇습니다. 금태섭 의원이 직접 공개한 바에 따르면 그렇게 장시간 통화를 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열심히 할 테니 도와달라고 조국 장관이 말을 하길래 열심히 잘 하시라 이렇게 덕담을 했다는 거죠. 이 금태섭 의원의 서울대 박사과정 시절 지도교수가 조국 장관이었다고 하죠. 때문에 이런 내용이 알려지고 나서 청문회 때 또 그런 광경이 펼쳐지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의원회관 사무실 또 SNS에 금태섭 의원을 비판하는 그런 연락들이 좀 있었다고 하죠. 네. 자, 그리고 어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이 갑자기 소환됐는데 조국 장관 임명 직후에 SNS에 현 시국과 관련된 메시지를 올린 게 계기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요. 나라 안팎의 정세가 이처럼 혼란스러울 때는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하면서 기업이 정치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운 시대는 없다. 요즘 매일 정쟁으로 시작해 정쟁으로 끝나는 현실을 보며 대체 소는 누가 키우고 있는지 진심으로 걱정된다라고 글을 쓴 겁니다. 누가 봐도 요즘 이 전국 상황을 염두에 둔 얘기 같은데 자, 올 초 헤럴드 미디어의 지분을 전량 처분한 뒤부터 내년 총선을 통해 정계에 복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있었는데 어제 이 SNS 글이 사실상 신호탄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 반장, 어제 글은 그동안 썼던 글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다면서요? 네, 국내 정치와 무관한 이슈만 그동안 글을 올렸었고 보통은 한글과 영어를 혼용해서 올렸던 데 반해서 어제 올라온 글은 한글로만 작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일종의 복선이 깔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또 메시지에 첨부한 지금 나오는 이미지가 벼랑 끝에 서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인데 이것도 예사롭지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이제 본인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그런 일단 목소리를 오늘 추가로 냈지만요. 한국당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한국당이 이미 지난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후보직을 제안한 바가 있지만 홍정욱 씨가 거절을 했었고 얼마 전 한국당 연찬회에서도 홍정욱 등판론이 또 한번 거론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건 어제 다루지 못한 내용이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네, 서울중앙지검 형 집행정지 심의위가 이 회의를 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두 번째로 신청한 형 집행정지 신청을 심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불허를 했고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경우 등 7가지 요건에 한해서 이 형 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심의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현재 건강 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러 의료 기록 등을 살핀 뒤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 아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된 논란은요. 일단은 당분간은 지속될 걸로 보이는데 추가 속보가 있으면 내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나경원 아들 논문 청탁 의혹에 물타기 반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또 미상의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2번 발사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 발사가 내륙 상공을 지나는 형식으로 진행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발사체의 비행 성능을 자신했다는 의미로 사실상 실전 배치를 앞두고 최종 시험을 한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어제는 북미 실무 협상에 대한 그런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는데 북한의 속내가 뭔지 고 반장 발제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북한이 또 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10번째 발사체입니다. 이번에는 평안남도 개천 부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2차례 쐈습니다. 오늘 우리 군은 오늘 아침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하였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km로 탐지하였으며 추가적인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에서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평안남도, 그러니까 내륙 한가운데에서 발사를 진행한 건데요. 내륙 상공을 횡단하는 발사를 진행한 이후 북한 당국이 그만큼 비행 성능이나 정확도 등의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군 당국의 발사체 재원 분석 등의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만약 지난달 24일 발사했던 초대형 방사포와 비슷하거나 동일한 발사체라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최종 시험 평가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북한이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담화문을 통해 미국의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 나는 미국 측이 조미 쌍방의 이해관계에 다같이 부응하며 우리에게 접수 가능한 계산법에 기초한 대안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믿고 싶다. 그러니까 대화 제안을 하고 하루도 안 돼 오늘 오전 발사체를 쏜 겁니다. 뭐가 됐든 어제 담화문으로 대화의 의지가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밝힌 건데요. 북한이 이 북미 대화에 나서겠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이후 담화문 앞부분에 나와 있었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대조선 협상을 주도하는 고위 관계자들이 최근 조미 실무 협상 개최에 준비되어 있다고 거듭 공언한 데 대하여 유의하였다. 나는 그 사이 미국이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계산법을 찾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본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북미 실무 협상 관련 언급을 듣고 또 보고 대화에 나서기로 결정했다는 건데요. 최근 미국 정부의 입장, 이른바 당근과 채찍으로 표현되는 유화 측과 강경 측을 동시에 내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김정은 위원장과 친한 사이임을 시도 때도 없이 자랑하는 트럼프 대통령이야 그렇다 치고 최근 폼피오 국무장관은 북한 정권 체제의 안전 보장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In fact, what will provide them security is coming to a set of understandings with the United States and with the world to denuclearize.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발언 물론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기까진 그래도 트럼프 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와 이어지니까 새로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혀 다른 분위기의 언급이 나와서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미국이 채찍 강경책을 들고 나온 겁니다. At what point will voices in South Korea or Japan and elsewhere in Asia begin to ask if they need to reconsider their own nuclear capabilities?
그러니까 북한을 향해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이 자체적인 핵무장을 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이른바 핵무장론을 언급한 겁니다. 여기에다 미국 의회 역시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미국의 핵 억지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경우 동맹들이 자체 핵무장 필요를 느낄 수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요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도 종료된 가운데 북한 입장에선 더 이상 대화를 미루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쨌든 북한이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미국 정부의 첫 반응,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언제나 그렇듯 난 김정은 위원장과 친하다라는 언급과 함께 대화는 좋은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That they would like to meet. We'll see what happens. But I always say having meetings is a good thing, not a bad thing. 자,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고요. 반가운 소식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골든 레이오 전도 사고, 한국인 선원 4명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장장 40여 시간 만에 4명 모두 구조됐습니다. That is amazing. The best day of my career because you guys did that. Outstanding. Thank you. Thank you guys. 네, 중간에 화재 등으로 구조 작업이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노력 끝에 마지막까지 고립됐던 4명을 포함해 배에 타고 있던 24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구조 작업이 완료되면서 미국 당국은 사고 원인 조사와 선체 인양 작업 등을 동시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북한 실무 협상 재개 요구 하루 만에 발사체 쏴. 네, 마지막에 이제 골든 레이오 전도 사고 관련해서 아주 다행스러운 반가운 소식을 전했는데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보냈다면서요. 네, 청와대가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서 우리 국민 4명이 미국 해양경비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원 구조되었다는 소식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안도와 기쁨을 주었다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은 또 카이 슈츠 미국 해양경비대 사령관에게도 직접 서한을 보내서 이번 구조 작업 과정에서 이 해양경비대원들이 보여준 용기와 헌신을 치하하고 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네. 자, 북한 발사체 관련 속보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아직 정확한 재원은 안 나왔죠, 양반장? 예, 아직 분석 중이라고 하고요. 이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 발사는 오늘 오전 6시 53분 그리고 오전 7시 12분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해서 동해상에 떨어진 걸로 추정이 된다고 하고요. 자, 이번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 약 330km라고 하고 정점 고도는 50에서 60km 정도로 분석이 되고 있답니다. 청와대가 곧바로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죠, 고 반장.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오전 8시 10분 정용 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는 국가지도통신망을 이용한 원격회의 형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상임위는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이에 따른 한반도의 전반적인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네, 지소미아, 그러니까 일본과의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아직은 유지되고 있잖아요. 일본의 정보 교환 요청은 이번에는 없었습니까? 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기는 했지만 기존 협정의 효력이 오는 11월까지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이 우리 정부의 종료 결정 직후인 지난달 24일에도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유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국방부는 오늘 발사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일본에서 정보 공유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발사체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도 입장을 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일본의 영역과 배타적 경제 수역에 탄도미사일이 날아온 게 확인되지 않았다라면서 현 시점에서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사태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정세를 둘러싸고는 한일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계속해서 필요한 정보 교환을 포함해 제대로 연대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도 이 출입 기자들에게 한마디 했던데요. 북한이 거듭해서 이렇게 미사일 발사를 해서 관련 기술의 이 고도화를 도모하고 있다. 계속해서 심각한 과제라고 보고 정세를 제대로 주시해서 경계 감시태세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역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이번 발사가 관련이 있는지 이렇게 현지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겠다. 지소미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활용해서 대응하겠다라고 답했다는군요. 네, 지금 제 양반장이 얘기한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우리나라에 대해서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몇 안 되는 인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내일 아베 총리가 이제 내각 인사를 단행하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인사들이 뭐 상당히 중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이른바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주도한 인사들이 내일 개각에서 중용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 등과 함께 이번 수출 규제 조치 등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이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아베 총리의 최측근 중 한 명인데요. 이 문부과학상에 기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행동대장격인 세코 경제산업상은 요직인 참의원 간사장에 임명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결례 외교 논란을 일으킨 고노다로 외무상은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짧게 이 얘기만 좀 하고 정리를 할게요.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요? 네, 일본의 하라다 요시아키 환경상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 바다에 방류해서 희석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돼서 논란이 된 건데, 자, 그러면서도 지금부터 정부 전체가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나 단순한 의견으로 들어달라 이렇게 의혹을 의식한 듯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될 그런 사안으로 보이고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북한 대화 의사 밝힌 뒤 또 발사체 발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첩보 리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아베 일본 총리가 내일 개각을 단행할 걸로 보입니다. 외교 결례 논란을 야기했던 고노다로 외무상이 방위상에 갈 것 같은데요. 아무튼 내일 속보 내용 자세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핵심 인물들의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이들이 구속될 경우 검찰의 사모펀드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조국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은 내일도 이어질 분위기인데요. 한국당은 오늘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내일은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 지역 순회 연설회에 나섭니다. 그리고 통계청이 내일 8월 고용 동향 지표를 발표합니다. 지난 7월에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취업자가 29만 9천 명이 증가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지난달 지표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이 추석 연휴 전날이네요. 근데 내일도 정치권 상황이 복잡해요.